인생을 두 배로 사는 아침형 인간은 왜 새벽 5시에 일어나요?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은 시간 활용을 훨씬 잘할 수 있고,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통역사 줄리줄리입니다. 네, 제가 지난번 영상에 새벽 5시에 시작하는 모닝 루틴이라는 영상을 올렸었죠. 그 영상에 대한 질문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래서 그 영상과 관련해서 여러분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을 간략하게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왜 새벽 5시에 일어나기 시작했냐면요. 인생을 두 배로 사는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은 2006년도 제가 대학생일 때 그때 샀기 때문에 요즘은 나오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자는 일본 의사입니다. 네, 이분은 이젠 아침형 인간이 심신 건강하다고 믿는 분이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책들도 쓰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침형 인간의 비밀. 그래서 아침형 인간은 건강하기도 하고, 그리고 인생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성공한 인간이 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책을 대학교 때 샀다고 했는데 15년간 네, 아직까지도 갖고 있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1년에 한 번씩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처럼 연말이 되거나 혹은 새해 계획을 짤 때 또 새해에 한 번씩 읽어보는 책입니다. 근데 요즘 서점을 가니까 사실 이 책 말고도 아침형 인간과 관련된 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저도 그래서 요즘 서점을 한 번씩 갈 때마다 아침형 인간에 관련된 책을 이렇게 넘겨보기도 하는데요. 물론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아침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지 성공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런 공통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잖아요. 네, 저도 이렇게 서점을 가면은 다른 책도 한 번씩 넘겨보기는 하지만 따로 또 책을 추가로 사진 않고요. 그냥 이 하나의 책을 반복해서 보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느냐? 네, 저는 거의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 똑같은 시간에 기상을 하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제가 일이 있는 날은 조금 더 일찍 일어나는 편이에요. 일을 나가는 브이로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벽 4시에 일어날 때도 있고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날 때도 있어요. 네, 그때는 이제 아침에 일을 나가기 전에 준비를 하거나 또 해야 할 일이 조금 더 평소보다는 많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더 일찍 일어나는 편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새벽 5시보다 늦게 일어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몸이 안 좋다거나 컨디션이 안 좋거나 이제 감기 걸리거나 네, 그럴 때는 일부러 전날 새벽 5시 알람을 끄고 푹 자줄 때도 있습니다. 그럼 주말에도 새벽 5시에 일어날까요? 네, 저는 요즘은 주말에도 토요일, 일요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려고 제 핸드폰 알람을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7일 다 새벽 4시 50분으로 알람을 맞춰놨습니다. 근데 이렇게 7일 모두 5시에 일어나려고 하는 이유는요. 예전에는 주말에는 조금 늦잠을 자자, 주말인데 좀 푹 쉬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주말에는 알람을 끄고 잤습니다. 근데 7일 중에서 하루 이틀이라도 새벽 5시 기상의 리듬을 깨니까, 예를 들어 제가 일요일이라고 5시에 일어나지 않고 10시에 일어났어요. 네, 오랜만에 푹 자서 아침에 기분이 좋을 수는 있겠지만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제가 평소보다 5시간을 더 늦게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밤에 자야 하는 시간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또 새벽 2, 3시까지 안 자고 다른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월요일이 됐을 때 새벽 5시에 다시 일어나는 루틴을 만들기가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토요일, 일요일도 그냥 새벽 5시에 일어나자. 그냥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뭐 주말이다 그래서 운동이 나가고 싶지 않다 이럴 때는 네, 운동 정도는 스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새벽 5시부터 책을 읽을 수도 있고 혹은 집 청소를, 주말이니까 집 청소를 할 수 있고 뭐 몽몽이랑 놀고 산책하고 네, 이렇게 해서 기상 시간은 조금 지키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요. 밤에 몇 시에 잠을 자냐 였습니다. 제가 일단 대학교 때는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든 혹은 밤에 몇 시에 자든 상관없이 그냥 하루에 꾸준히 7시간씩
잠을 자주 자라는 저만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6시간 자면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8시간 자면은 조금 많이 잔 것 같고, 그래서 그 중간 7시간을 자면은 일단 나에게는 하루 7시간씩 자주는 게 가장 좋은 수면 패턴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제가 예를 들어 12시에 자면은 7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자고, 제가 새벽 1시에 자게 되면은 아침 8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자고 그랬어요. 네, 근데 이 책의 저자는 수면 시간은 짝수로 정해주는 게 좋다라고 하네요. 그게 우리 인체 건강에도 더 좋다고 저자는 말을 합니다. 일단 이분은 의사이기 때문에 일반인보다도 어떤 게 몸에 더 좋은지 잘 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수면 패턴을 짝수로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내가 할 일이 많다, 준비해야 될 게 많다, 그래서 잠을 좀 줄여야겠다 하는 날들이 있으면은 이젠 4시간으로 맞추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6시간, 그리고 조금 몸이 안 좋다, 컨디션이 안 좋다, 조금 더 자주고 싶다 할 때는 8시간, 이렇게 해서 짝수로 맞춰서 자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밤에는 11시에 자면은 딱 6시간 자고 일어나는 수면 패턴이 되겠죠. 네, 근데 저도 가끔 집에 늦게 들어올 때도 있을 거고, 그리고 밤에 급하게 해야 하는 일이 있어서 평소보다 늦게 잘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5시에 일어나지 않고 6시간 수면을 채우고 일어나느냐, 예전에는 일단 무조건 6시간을 무조건 자고 일어나려고 했는데요. 요즘은 몇 시에 자든지 상관없이 일단 5시에 기상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뭐 1시나 새벽 2시에 잤다. 그러면은 5시에 일어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다음날 제가 중요한 일이 있으면 물론 어느 정도 필요한 수면 시간을 채워주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자는 시간과 상관없이 5시에 무조건 기상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 제가 하루라도 기상 시간을 어겼잖아요. 5시에 맨날 일어나다가 10시에 일어났다 하면은 제가 그날 밤에 다시 10시나 11시가 되면은 잠이 오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날도 또 늦게 자게 되고,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늦게 일어나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5시간 기상 패턴이 깨지기 때문에 하루를 고생하더라도 일단 5시 기상은 지키려고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은 새벽 5시에 일어나면 낮에 피곤하지 않냐? 라는 질문을 저희 지인이 카톡으로 해줬더라고요. 저는 일단 뭐든지 습관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게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힘들 수도 있죠. 익숙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네, 이 새벽 5시 기상을 연습을 할 때 한 2주까지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달을 버티고 2달 정도 꾸준히 연습을 하다 보면 3달째부터는 이제 습관이 돼서 몸이 그렇게 피곤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저도 이렇게 늦게 잘 수밖에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게 조금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새벽 5시에 일어났다 해도 그날 하루 종일 버티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한 30분에서 낮에 1시간 정도 낮잠을 자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일단 나가서 일을 하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일단 의지력으로 버티고 집에 일찍 들어와서 그날은 조금 평소보다 일찍 잠을 자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알람을 4시 50분에 맞추는데요. 네, 가끔 이렇게 4시 50분에 일어나고 싶지 않을 때가 가끔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 저는 스스로 아침형 인간이 되면 좋은 점들을 상기시키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책 저자가 강조하는 부분, 아침형 인간이 되면은 심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침형 인간이 인생을 2배를 살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아침에 뭐 3, 4시간 정도만 더 일찍 일어나는 건데 어떻게 인생을 2배를 사느냐. 처음엔 저도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이 저자는 아침에 1시간을 활용하는 게 낮에 3시간을 활용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저도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삶을 시작해 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아침에 뭔가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 아침에 공부를 한다든지, 아침에 메일을 쓴다든지, 아침에 책을 읽는다든지. 어떻게 보면은 같은 일일 수도 있는데, 아침 시간에 하는 게 훨씬 더 뇌가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은 내가 새벽 5시에 일어났다는 것 자체에 어떠한 성취감을 느끼고요. 그 성취감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침에 어떠한 일을 할 때 훨씬 더 적극적인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리고 집중도 훨씬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제 주변에는 나는 아침보다는 밤에 집중이 더 잘 되는 스타일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저도 고등학교 때는 제가 밤에 더 집중이 잘 되는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보통 아침보다는 밤에 새벽에 공부를 했어요. 보통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으면은 2, 3시까지 공부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일단 이런 새벽형 인간이 되려고 노력을 해보지 않고 일단 5시에 일어나는 게 힘드니까 아, 나는 야행성이야. 나는 밤에 집중이 더 잘 돼. 당연히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은 아침보다는 밤에 집중이 더 잘 되겠죠. 네, 근데 저도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새벽 5시에 기상하는 것을 연습을 해서 이렇게 습관화 시키니까 확실히 비교를 했을 때요. 낮에 내가 무엇을 하는 것과 그리고 밤에 무엇을 하는 것보다 아침 시간을 활용할 때 집중력이 훨씬 높은 것 같아요. 이 책의 저자도 그렇고 그리고 서점에 가보면은 다른 아침형 인간의 책에 항상 써있는 말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보통은 거의 다 아침형 인간이다. 그들은 항상 아침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했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아침형 인간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매일 이렇게 새벽 5시에 일어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제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 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제 습관을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네, 그래서 2020년에 이렇게 아침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 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이 새벽 5시 기상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네, 오늘도 제 영상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